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수리 세문항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빠르게 볼게요. 이 문제는 방정식인데요. 정석대로 풀면은 이 내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액을 X로 두고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세워보면은 아래처럼 나옵니다. 먼저 C랑 D는 계산식이 너무 많아서 최종식만 가져왔고요. 이 A, B, C, D 4개를 더한 거를 X랑 똑같다고 두고 푸시면은 정답이 4번 960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한 세월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 지워볼게요. 자, 처음에 A 직원은 성과급 총액의 3분의 1보다 20만 원을 더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과급 총액은 지금 만원 단위로 보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3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일단은 3으로 나눌 수 없는 거는 1번이랑 3번을 제껴주고요. 나머지 2, 4, 5번 가지고 아래 식대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냥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정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번부터 했다. 근데 했는데 이대로 된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우린 4번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답이 나오면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위의 식대로 안 되면 5번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5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 두 개 안 되는 게 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두 번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먼저 900만 원 가지고 대입을 해볼게요. A는 3분의 1보다 20만 원 더 받는다고 하니까 A는 3으로 나눠주면 300이죠? 거기에 20만 원 더하니까 320이 되고요. B는 이 900에서 320 뺀 580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580을 2로 나눠주고 거기에 1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하니까 300만 원이 됩니다. C는 여기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680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900에서 680이니까 280이 남는 거고요. 이거를 3으로 나누면은 안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탈락이에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A는 3분의 1에다가 20을 더해야 되니까 320에 20 더해서 340이 되고요. B는 960에서 340 빼면은 620이죠. 여기 2로 나누고 10을 더해주면은 320이 됩니다. 그 다음 C는 300에서 3으로 나눠주고 60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60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D는 다 빼주면 140 남죠. 2로 나눠주고 7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40이 나와요. 그럼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도 해보시면 이 C 3분의 1 나누는 거에서 막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정석대로 푸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료 해석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료의 분석 결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보기 먼저 봅니다. 1번 석유 소비량이 나머지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다라고 하는데요. 석유는 여기 두 번째죠. 색깔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여기 두 번째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에너지 소비량이 합보다 많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단적으로 2014년만 봐도 30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4.9니까 택도 없습니다. 2번 석탄 소비량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석탄이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완만한 하락세 아니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 기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타는 마지막 건데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 얘도 아니죠. 그 다음 원자력 소비량은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네, 여긴데요.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6.7에서 올라갔고요. 내려갔고 또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선 두 다리 건너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등락을 반복한 건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LNG 소비량의 증가 추세는 그 정도가 심화됐다라고 하는데 증가 추세가 심화됐다는 건 이제 폭이 커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은 증가도 별로 안 했고요. 최근이라고 하는 게 또 애매하기도 하고 2019년에서 2010년에 한 10 정도 제일 많이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부적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고요. 연도별 재무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억 원이고 퍼센트고 연도 쭉 나와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 부채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 2011년에 자본금이 여기 보시면 되고요. 7천억 원 이상 증가를 했대요. 2011년에 2010년에 비해서 7,300 정도 증가를 했죠. 이는 10년간의 자본금 추이를 볼 때 두드러진 변화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쭉 살펴보시면은 이만큼 많이 증가한 해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B.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08년이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40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나머지 쭉 살펴보면 이만큼 증가한 해가 없는 게 또 맞습니다. 그 다음 C. 10년간 평균 부채 비율이 90%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산이니까 일단은 패스를 해볼게요. 그다음 4번 D. 2016년 기관의 자산 자본이 10년 중 가장 많았대요. 네,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부채도 가장 많았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5번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부터 8년간 꾸준히 증가했어. 자산이랑 부채 보시면 되죠? 2009년 이때부터 봅니다. 보시면은 쭉 증가한 거 맞아요.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니까 쭉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C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더해서 나누면은 일단 시간 오래 걸려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105.7이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9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90%가 기준이죠. 이 90을 가평균으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점은 다 그냥 정수화를 시킬 거예요. 정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62, 뭐 100, 87. 적당히 이제 반올림 반내림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편차도 그냥 대강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0, 플러스 10,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1. 쭉쭉쭉 해보시면 숫자 규모 보시면 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90보다 평균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되는 애들은 해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 근데 플러스 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 가평균 90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 미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는 사실상 자료 해석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가평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 세문항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